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아시아권 시장들이 어제 이제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일본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한데 힘입어서 3일 연속해서 하락을 이제 드디어 멈추고 반등을 하면서 뉴욕 시장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얘기되던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도 애틀란타 연은이 그 3분기 GDP 성장률을 2.9%로 상향 조정한 걸로 그 우려도 이제 잠시 뒤로 좀 밀려놓고 그 NKL이 그 청산 물량이 아직도 50% 정도 남아있다, 반은 남아있다 하는 분석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시작에는 좀 진감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0.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장 초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데도 일본 중앙은행의 우치다 그 부총재가 금리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시아권 시장이 뭐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아섰고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역시 뭐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도 우위를 일정 수준 계속해서 보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사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07억 순매도, 기관은 3,062억 순매도, 개인이 2,953억을 순매수 이렇게 하면서 지수는 어제 2,568.41, 어제보다 1.8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할 때는 좀 혼조세였어요. 마이너스 0.14% 정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지수가 이제 상향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은행에서 그 부총재 회견이 있자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상승폭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604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33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1253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748.54포인트, 어제보다 2.14% 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해 준 거 아니냐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75원 90전, 어제보다 1원 80전이 떨어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791억을 샀는데 기관은 1575억을 팔고 요 삼성전자 매수는 거의 그 동시호가에 일어난 동시호가 쪽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쭉 안 사고 있었어요. 안 사고 있다가 끝에 좀 산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외국인 29억, 기관 109억 이렇게 양 주체가 다 산 종목이 되겠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뭐 실적 나오고 그랬는데 셀트리온도 외국인 364억, 기관 730억, 예스 양 주체가 모두 매수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이 종목들은 양 주체가 모두 파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고 포스코홀딩스도 양 주체가 모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보면은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양 주체가 모두 팔았어요. 230억, 204억 이렇게 뭐 기관도 107억, 70억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제는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이 56억 샀고요. 삼성전자하고 외국인만 30억 샀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움직인 섹터들을 보면 뭐 다 오늘 뭐 거의 다 2차 전지 제약은 다 올랐지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차이가 나니까 제일 앞장서서 간 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생명보안법 그 통과 기대도 있고 또 AI 버블에서 좀 멀리 벗어나 있는 섹터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노령 인구 증가 뭐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좀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다. 물론 이제 이 종목별로 같은 섹터 안에서도 부침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뭐 면역항암, 유전자 치료, 진단 백신 뭐 이쪽도 코로나 다시 이제 또 퍼진다니까 그 치매 뭐 비만 치료 그다음에 일반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모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일 이제 말하자면 거부감이 현재 적은 섹터죠.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서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HBM3E의 8단, 12단 말고 이거는 뭐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외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정작 본사는 아니다. 아직 그 퀄리티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티몬 위메프 그런 사태 때문에 종합물류니 결제 관련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이커머스 재편하고 좀 관련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대왕고래 관련, 그래서 강관 피팅 뭐 관련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생산하는 쪽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이제 100기를 든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치다 부총재가 10시 반부터 이제 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급격한 그 이제 말하자면 뭐 반성문 같은 거를 낸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급격한 엔캐리 청산은 일단 멈출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시장이 가지면서 그거에 의한 안도의 반등이 나타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뭐 유튜브 또 우리 백만금이 스쿨 집중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급락하고 또 막 급반등하고 결국은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뭐 경기 우려, 뭐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빗미는 돼요. AI 버블 뭐 이런 거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였죠. 그래서 뭐 시장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기 집단이 헤지펀드잖아요. 그 헤지펀드가 미리 착안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건 지난 5월인가요? 트럼프가 아소다로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이렇게 복귀해 보면 약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은 이거를 쫙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AI 쪽도 많이 올라서 좀 버거운 데다가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착안해서 얘네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움직였고 뭐 항상 먼저 움직였고 이제 지난주에 일본이 금리를 실제로 이제 올리니까 그냥 일반 여타의 투자자를 포함해서 이제 불안한 시장이 와 이제 엔캐리 청산이 시작됐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난리나게 뛰어나가다가 비상구에서 엎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락이 온 거예요. 폭락이 온 건데 그 폭락 올 때 그 와중에 또 헤지펀드들은 다시 대량 매수에 들어가서 이번 반등도 알뜰살뜰히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해치펀드를 욕할 게 아니라 뭐 어차피 머니게임인데 머니게임이 시장에서 이 움직임을 정신 차려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해치펀드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미 이제 스케줄상에 오늘 우치다 일본은행 그 부총재가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본도 얘기는 골자는 이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항복한 거예요. 누구한테? 해치펀드한테 무릎을 꿇은 거죠. 참 희한해요. 해치펀드들은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웬만한 나라는 다 해치펀드한테 무릎 꿇습니다. 우리 IMF 사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세계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본 시장 역시 주가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모건스탠리가 아직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오늘 그냥 그 일로 묻혀버렸어요. 왜 묻혔냐면 일단 더 이상 시급하게 엔캐리 청산은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궁극적으로 일본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거는 시장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한참 후에 올 걱정은 잘 안 해요. 지금 바로의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야단 난 것처럼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에 떨든 거는 일단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오늘 제일 저거 했던 게 147엔 88 달러당 엔 147엔 88점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거죠. 복구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파월은 지난번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했어야 됐고, 일본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에 금리 인상은 늦췄어야 한다. 늦췄어야 했다. 그래서 니네가 잘못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 안을 이렇게 난리나게 만든 것들은 이런 이제 투기자금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난리통에 애꿎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니까 팔기에 늦었다 이제 그 말씀도 드렸었지만 아무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힘들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폭락하던 날 헤지펀드들이 그 무지 많이 샀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반등 먹었다 이거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그 뉴스 보내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공매도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린 더 후달려요. 그게 이제 그 이걸 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공매도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때 하도 걔네들이 때려대니까 공매도를 그래서 저 나쁜 놈들만 없어지면 2차 전지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또 양치기 소년이 또 한 번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가요? 그런데 삼성전자 HBM328단이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매체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물어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통과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바탕 주가가 이제 거기서 좀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 일본은행 발표가 나오고 뭐 이래니까 이제 다시 기대가 이제 살아나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이어갔는데 그 상승을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어요?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잘 복귀해 보세요. 나중에 제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HTS 켜놓고 오늘 외국인들이
그 현물 시장 시작할 때 그 선물 매수가 한 2천억 정도였어요. 그랬다 그걸 얼마까지 늘렸냐면 장중에 1조 1천까지 올렸어요. 선물 매수를. 그럼 뭐냐면 그러면서 현물 삼성전자를 땡겼느냐? 아니죠.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사서 지프로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그냥 선물만 사고 지돈 현물 시장에서 지돈 한 푼도 안 쓰고 쭉 추정 지수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오후 2시가 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조금씩 내려앉을 때 이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선물이 마이너스 3천 정도 됐어요. 그럼 1조 천에서 마이너스 3천까지 깐 거예요. 이건 다 먹은 다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쭉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쭉 빠져서 만약에 지수가 출발 지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아침에 산 거 이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끝에 삼성전자를 살짝 샀어요. 제일 낮은 가격에 한 790억 정도. 이게 이제 걔네들의 매매 형태예요. 물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그 오전 시황 보내드릴 때 오늘 외국인들 선물 체크하세요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은 뭐 주가를 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결국 그냥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또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게 좀 자조적인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 있는 일반 투자가하고 그런 세력하고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만 해서 그런 수익을 걷어가는 거지 얘네들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지수는 올랐고 현물은 안 샀고 선물은 외국인이 또 챙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아니라고 그랬는데 샀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늑대가 와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잦아지면 없던 늑대도 나타나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가 상당 부분 그 퀄리티 테스트에 대한 그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삼성전자가 먼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진행 중이다 하고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발표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납품하고 하면 지금은 이제 SK만 받으니까 엔비디아가 SK하고 삼성전자를 둘을 놔야 자기네가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임박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결국 뭐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시장은 아직도 변동성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변동성이 일본 애화 이제 끝났어 이렇게는 얘기 못 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도 너무나 급작히 이제 이게 일어나니까 일단 한 발 빼고 물러난 건데 뭐 길게 보면 어차피 앵화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앵화 가치가 조금씩 상승해 가는 거는 뭐 추세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첫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등 첫날. 일단 지금은 실적 위주의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스쿨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분할해서 참전한다 이거예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면 그 참전을 조금 늘리는 그런 방법을 쓰다가 이게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수급 라인을 못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후퇴를 해야죠. 후퇴를 해서
제대로 자리 잡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죠. 그러면서 매일 이것들을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수급 라인을 얼마큼 개선시켰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으로 빵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12이동 평균 이런 걸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 큰 쇼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반등 라인에서 어떤 종목들이 빨리 수급 라인을 형성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급 라인이 빨리 형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아주 가볍게.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욕심은 아닙니다. 나 이번에 막 놀래서 이번에 깨졌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안 팔면 손해 아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어쨌건 파셔서 손해 난 분들이 이번에 내가 이제 극복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툭툭 두들겨 보는 그런 거를 대상 종목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흐름을 맞추는 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들어가 보고 그게 또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랑 박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엇박 나면 또 깨지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이 일본 엔켈이 완전히 안 끝나고 뭐 반은 남아 있다는데 지금 뭐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어려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한 주, 두 주를 사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